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우선 위치가 어디죠? 여기는 경기도 양평읍 양금리. 경기도 양평, 바로 양평역 역세권. 몇 개월 전에 한번 이쪽에 왔었는데 그때는 차를 타고 와서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은 차로 오니까 너무 막히는 시간이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오게 됐는데 청량리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서 생각보다 교통이 좋은 곳이구나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시골이라고 사실 생각을 좀 했었는데 교통의 요지였구나. 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여기 청량리역에서 여기 오는데 회사원들 되게 많더라고요.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너무 외진공 받은 거 아닌가?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선생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아시겠지만 특히 이쪽은 낙찰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거든요. 신 선생님 받은 쪽은 그래도 좀 있는데 이쪽은 경험이 없는 동네여서 선생님이 이 집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내려가서 혼자 있을 때 살짝 봤거든요. 조금 걱정돼가지고 월세가 잘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여기 월세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투룸도 500에 70이라던데 그래도 여기는 거실 부엌 이렇게 나눠진 투룸이니까 생각한 것보다 조명이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 특별하게 두 분이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로 소개 좀 우선 어떤 사유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나오시게 됐는지. 일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일을 같이 하신 지 꽤 오래되신 거죠? 예전에 직원 생활할 때부터 하면 네, 그때부터 하면 10년 이상 된 와. 거고 12년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두 분 인연이 있다고 생각도 되게 드는데 일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때 수업도 수업도 같이 듣게 된 거잖아요. 투자도 같이 이제 해보고 네. 있고 건축 CG를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같이 하시는 일이 건축 CG라고 하면 일반 분들이 좀 낯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파트나 분양 현장 지나가다 보시면 그림이 밖에 붙어져 있고 멋있게 붙여 있는 거.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조감도 같은 거나 CG 돼 있는 포스터 같은 거 네. 봤을 때 선생님 두 분도 건설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설계 회사에 있을 때 새로운 프로젝트 따기 위해서 제안서 작성하거나 했을 때 CG팀이랑 같이 작업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또 선생님도 네, 맞습니다. 같이 하셨던 거고 원래 직원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처음에 이제 만난 게 제 회사 동료로 처음에 만났어요. 선생님이 선배 사수였고 네. 사수와 네. 부사수면은 연차가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더 많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었고 저는 그냥 사원으로 가서 사수도 아니고 한참 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럼 되게 어려운 분이네. 그렇죠. 그 당시에 되게 그 어렵죠. 당시에는 그랬죠. 나는 선생님이 선배님인 줄 알았고 그럴까요? 팀장님 대 사원 그럼 직급 차이가 꽤 나고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제가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 먼저 제가 또 이제 회사를 퇴사하게 됐었어요. 다시 이제 같이 하게 됐고 회사를 쭉 이직하셨는데 또 같이 일을 워낙에 내가 좋아하던 이제 상사였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와라. 딴 데 가면 스카웃을 좀 한 거네요. 딴 데 가면 별로 안 좋을 거다. 선생님도 탐나는 인재셨구나라고 생각도 그러니까 드네요. 같이 있을 때도 느낀 거는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장점이 있는데 회사 상사 입장에서는 그 장점을 먼저 써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다른 걸 빨리 배워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네. 잘하는 게 있으면 회사에서는 그 잘하는 걸 또 써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만 주구장창. 그럼 이 친구는 이걸 해야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요것만 너무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에 오면은 내가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또 따라주기는 게 쉽지 않은데 와서 또 같이 해주고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느껴집니다. 네. 표정에서부터 네.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그렇게 회사에 소속돼서 일을 하시다가 거기도 뛰쳐나오신 거 아니에요? 먼저 제안을 많이 했어요. 같이 나가서 해봐 좀 이거 좋지 좀 않겠느냐. 사장을 위해서 회사 돈 벌어주지 말고 우리 거 하자.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럼 네. 같이 나와서 두 분이 이제 공동 대표님으로 네네. 네. 사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017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7년 차고 6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 CG 사업을 하시는데 왜 또 이렇게 경매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좀 네, 여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고 그럼 후배님께서 사업을 하자 선배님을 설득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수업 듣는 것도 후배님이 선배님한테 네 맞아요. 진짜 네. 같이 또 와주셔서 저한테도 되게 감사한 두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같이 수업을 들은 게 우리 작년 11월? 네. 겨울 때 우리 네. 수업하고 이 집의 주인이신 거죠, 선배님이. 맞습니다. 선배님이 낙찰받은 게 1월 12월. 12월 12월 14일?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후배님이 되게 옆에서 잘 챙겨주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되게 그 부분도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서 팀을 이루어서 명도도 접근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후배님께서 잘 기억을 하시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네. 팀을 이루어서 어떤 식으로 명도를 접근을 하셨는지도 이따가 좀 네, 자세히 네. 여쭤보는 걸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 받은 건가? 예, 지금 선생님이 하나 받은 거고 선생님도 네, 하나구나. 그래도 우리 두 분 다 하나씩 하나씩. 낙찰을 받고 선생님 광주 받은 거 이번 주 금요일날 명도예요. 명도. 그것도 이제 명도 다 네, 되는 네, 거예요. 한 번 더 와주셔야 돼요. 그쪽은 그 익숙한 네. 언어여서 그렇게 막 걱정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차씩 또 낙찰을 받고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선생님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선 싱크대. 네, 그렇죠. 싱크대가 애매하긴 해요. 맞아요. 이게 차라리 연식이 아싸리 오래돼가지고 바꾸자라고 했으면 편했을 텐데 네. 연식이 언제 연식이에요 이게? 2014년. 예. 네.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처음에 낙찰 받은 싱크대는 생각은 좀 안 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도 쓸 수 있겠다. 도배 바닥 맞아, 정도 맞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좀 사용감이 좀 많아서 그게 그러니까요. 고민이 조금 사실 우리는 안에 들어와서 수리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네. 외관에서 내부를 가늠해보는 식으로 수익률을 비용 산정을 미리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항상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맨날 선생님들 고생시키려고 월세를 좀 네. 낮은 가격에 드리는 게 저는 아니라고 아유, 생각해요. 저희 알고 네.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무조건 좋았어야 되는 집인데 네. 네. 싱크대가 크랙이 가고 문자 보니까 쪼글쪼글하게 네. 네. 돼 있는 부분이 밑에도 약간 누수 흔적도 조금 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은 7 쪽으로 한번. 싱크대를 직접 본인이 돈을 아끼려고 칠하신 분이 있긴 해요. 진짜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딱 마르고 보면은. 근데 선생님은 워낙 지금 사업이 왕성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칠은 직접 안 할 건 거죠. 네, 칠은 네. 그거는 사람 써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렇지. 싱크대도 7만. 여기 계셨던 분이 흡연을 네. 안에서 많이 네. 했던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누렇게 좀 떠 있어서 네네. 그냥 그래서 아예 몰딩은 예, 다 7 하는 걸로. 그건 사람 써서 네, 네, 사람 네. 써서. 하는 걸로 하면은 100만 원 돈이면 사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쿡탑이 좀 고장났다. 네, 네. 두 분이 호흡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호흡을 10년 이상 그럼 같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집수리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 그래야죠. 저희는 네.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거의 형제같이 움직이신다는 생각까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제보다 더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나는 집수리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오긴 했었는데. 일종의 이제 품앗이 같이. 그렇죠. 사실 남자 둘이 한다 그러면 못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서 갈아보고 안 되면은 쿡탑은 얼마 안 하니까 네. 사이즈 맞춰서 새로 주문하면 네. 주문해도 될 것 같고 저기 코드 같은 것도 안 되면 저것도 주문하면 네, 주문해서 교체하면 되니까. 그리고 좀 교체해 보셨어요? 전에 제가 빌라 살 때 네. 해봤어요. 아, 네, 그냥 저거 사람 불러서 설치비까지 있어서 네. 보면 해주시더라고요. 설치비까지 해도 한 10만 원이 안 한 네, 거예요. 안 해요. 네. 그렇죠. 네네. 저거를 제가 직접 해볼까라는 생각조차 별로 안 했던 거예요. 네, 저 안 할 거. 그럼 저는 그냥 안 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로. 네. 아,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쉬운 건 또 아닌가 보다. 아, 어렵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피스만 이렇게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유튜브에 보면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비용 봐서 음. 설치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SK 걸로 SK 그냥 가 달면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쿡탑 바꾸고 후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 30만 원 아래면은 다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은 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걸로. 그냥 화장실하고 베란다 베란다에 빼고는 다 나머지는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너무 싸고 어둡다. 등이 달려 네. 있어서. 이 원래는 여기 큰 등이 옆
옆에 줄 보니까 저 안방처럼 생긴 큰 등이 이게 두 개가 있던 건데 요거는 지금 막아버리신 것 같고 전에 쓰시던 분이 테이프로 막으셨 하나를 요거 그냥 저 하나만 십자등 제일 싸구려로 또 달아놓으셨네요. 그리고 페인트 비올리는 김에 여기 전체적으로 몰딩이랑은 다 칠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몰딩 칠하고 문짝도 되게 깨끗해가지고 약간 애매한 게 가운데 엠보싱이 또 들어가 있어서 저것도 페인트가 어떻게 묻을지 잘 모르겠는데 묻는 거는 묻어도 마르면은 부서질 것 같아요. 맞아, 네. 부서질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네. 그래서 선생님 생각한 아이디어가 앞에 판을 대고 그렇게 여쭤보고 네. 전문가들하고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도 수리하는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뜯어냈으면 좋겠구만. 네. 저도 마음으로는 그냥 뜯어내고 제일 금액 안 드는 방법으로 맞아. 네. 금액 안 드는 방법은 네. 왠지 뜯어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겉에만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막 속에까지 묻혀 있으면 네, 그렇습니다. 문짝 전문가분 있는데 한번 네. 물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건가. 저것만 고민스럽지 그것만 해결이 되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 네. 페인트 하면은 차라리 페인트 공 한 분만 와서 하루면 끝날 정도의 양인 네. 것 같아서 그리고 화장실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거울하고 장 네. 부분은 거울도 좀 허술하게 달려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장하고 거울하고 두 개 떼고 전면 네네 전면 큰 거울 장을 넣어버리는 걸로 네. 저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것도 직접 다시나요? 그것도 아까 아 해주신 그거는 거. 기사님 써서 네. 할 네네. 생각이세요? 그래도 내가 할 것과 사람을 쓸 게 명확히 구분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역시 또 연륜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 업계에 또 계시니까 전혀 그거랑 장판 같은 경우도 마루로 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마루인데 이게 또 강화 마루여가지고 본드 안 붙여 있는 마루가 항상 이하자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어서 그냥 밀어내가지고 할까도 생각은 했는데 그냥 어차피 이거는 계속 월세 받을 네. 생각으로 계속 민어놓을 것 같더라고요. 네. 할 생각이니까 차라리 걷어내는 거. 근데 이게 본드 안 붙어 있는 마루니까 두 분이 저희가 예, 네. 힘으로 하는 건 또 자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 남자 두 분이니까 이거 하시면 된다 했을 때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뭐 우리 쪽에는 젊은 여성분이 또 많지 않긴 한데 젊은 여성분이 막 혼자 뭘 한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는데 네.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제 거 할 때도 좀 연락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네. 걷어내고 네. 장판으로 하는 게 임대 줄 때는 저도 그게 참 마음 편한 네. 것 같아요. 장판이 제일 편해요. 문지방도 여기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약간 여기가 좀 좁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좀 밝은 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배 장판까지 한 넉넉히 150 하면은 한 300, 350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인조 대리석이 깨져 있어서 네. 저게 물만 안 새면 그냥 저 정도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하자고 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나 물 셀까 봐. 접착제 같은 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다 하시는. 모르는 분이 없네 다 하시는 기사님이 수업 들으러 오셔서 아, 그래요. 아, 네. 물어볼 때가 될까? 그건 잘 알지 않을까? 그냥 그럼 네. 저는 이거 수업하면서 제가 포지션을 일부러 짠 건 아닌데 되게 즐거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각계각층의 이런 전문가분들을 하나씩 CG 전문가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물어볼 때가 많은 게 팁이라는 생각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결 통로 같다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저분 필요한 거를 내가 알진 않지만 아는 사람을 아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봐 주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네. 요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하는 일의 매력이 아닌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350선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여기는 외관에서 수리비가 거의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그리고 선생님이 이 물건 낙찰 받았을 때 옆집도 경매 나온 집이 있어서 네네. 그 낙찰자분 수리할 때 또 살짝 네. 봤더니 깨끗하더라고요 슬쩍도 봤는데 거기는 완전 여기랑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집이 좋고 나쁘고가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예. 같아요. 여기는 계셨던 분이 약간 험하게 썼다는 네. 느낌. 네. 내 집 아니니까 좀 막 썼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런 데에다 수리를 A급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최근까지 세입자로 살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막 조심스럽게 솔직히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세입자로 한 4년 살아보니까 세입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조금 하자 있는 거는 귀찮아서 썼어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조금 곰팡이 생기거나 화장실에 밤마다 물 떨어지는 소리가 좀 났거든요. 밤에만 그게 나더라고요. 네. 그러면 제 집 같았으면 천장 열어가지고 한번 봐가지고 위층에 말했을 거거든요. 네. 이상이 없으니까 밤에만 어쩔 때만 좀 떨어지니까 난 이제 나갈 건데 굳이 일을 키워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놓이는 거 네. 같아요. 네.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면 굳이 이거를 뭐 싱크대도 새로 하면 당연히 좋지. 근데 너무 과한 수리가 아닐까. 왜냐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은 싱크대 좋은 거 뭐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마 투룸 이상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거일 건데 그 가격에 맞춰서 또 여기서 뭐 평생 10년, 20년 사실 분이라기보다 한 2년, 4년 거쳐가는 집으로 계시는 분이 오는데 그걸 그렇게 너무 A급으로 필름 씌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만 깨끗한 정도로 상태로 다 덮어버리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신발 열심히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서 뭐 조금 편차가 있더라도 같이 고민을 또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경기도 양평 지상층 빌라고 층수가 5층인데 사실 층수는 4층. 4층. 그리고 연식이 2014년 겉에도 그렇고 엘리베이터랑 복도도 되게 깔끔하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들어오니까 약간 아예 좀 늘어네 이런 네, 느낌이 그렇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용 면적 13평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이 9,800, 79,030원. 9,800 낙찰가고 선생님은 주택이 기존에 한 채가 있습니다. 있었죠? 네네. 그럼 유주택자인데 네. 혹시 대출은 얼마 받으셨는지 네. 여쭤봐도 될까요? 예. 대출이 처음에 네. 8,400을 받았습니다. 8,400. 네. 그러면 낙찰가에 한 80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한 7,900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대출이 더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80, 한 2%그 이상 대출을 받은 거.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이게 대출을 언제 받았죠? 올해 초. 금리 좀 풀렸을 때 받은 거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때 막 기업은행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조건이 너무 좋았던 게 잘 네. 찾으셔가지고. 변동으로 받아서 아. 다른 농협이나 대부분이 5년 고정을 하고 그 뒤에 네. 뭐 변동으로 바뀌는 그런 맞아, 상품들이더라고요. 5년 고정 상품이 요새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유리한 점은 시중 금리보다 되게 싸긴 하잖아. 네. 네. 근데 5년이 묶인다는 게 불편하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좀 싼 것도 부수거래가 굉장히들 다 많더라고요. 어. 그걸 다 해야 맞아요. 또 되는데 지금 받은 그 대출은 변동이면서 부수거래가 없으면서 금리차가 크진 않았어가지고 보통 1금융권은 특히 농협 같은 경우는 부수거래가 뭐 월급 통장, 신용카드, 신용카드도 액수도 옛날에 했던 것보다 점점 막 늘어나요. 한 달 써야 되는 금액들이. 뭐 적금도 있고 그러니까 뭐 뭐가 보험도 많더라고요. 들어야 되고 네. 교육생 중에 한 번은 뭐 치아보험까지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강도가 좀 심해진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또 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대출 기간 동안. 맞아. 그게 좀 더 부담스러운 부분도 맞아, 있었고 맞아. 요새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지만 네. 금리가 계속 될까라는 좀 의문도 있었는데 두 분이 토론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항상 두 분이 붙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으니 그렇죠. 또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맞네요. 저희 상황 봐도 건설업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줄도단시키지 않을 이상은 금리를 계속 올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희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업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상황은 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짧은 시각에서 보고 그렇게 변동으로 하자 했던 뭐 것 같아요. 다죽자는 느낌이 약간 드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일이 없는데 더 이상 해보면 선생님이 네. CG를 하니까 건설 쪽이랑 뭔 연관인가 하지만 건설 쪽이랑 제일 처음에 연관된 데가 선생님 쪽이라고 생각도 좀 있거든요. 네. 거기 뭐 개발 사업 할 거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선생님네가 일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감도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네. 제일 먼저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선생님 쪽이 요새 일이 일이 확실히 좀 줄어서 입찰을 그렇게 네, 입찰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약간 불편한 상황일 수도 네. 있는데 두 분이 진짜 현명하게 방향은 잘 설정하셨다는 생각이 주제에 넘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몇 프로예요? 네. 5.3%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구수거래도 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네, 네, 굉장히 좀 좋았죠. 굉장히 네. 진짜 잘 네. 받은 편이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부수거래를 안 하면 그거보다 넘어가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그냥 저는 그 당시 제일 좋은 걸 합니다라고 하셨었는데 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리도 더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맞아. 걸렸던 거는 이제 법무비가 법무비가 조금 좀 비쌌는데 길게 봤을 때는 그냥 차라리 얘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법무비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네. 내놓으면 되는 건데 금리는 계속 지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싸니까 위안이 되지만 혹시라도 금리가 떨어졌을 때도 4% 후반 5%를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한때 대출이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 아무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금융에서 원예농협 이런 데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해주니까 일단 그걸 했는데 시장 금리가 거의 막 3% 2% 후반대까지 떨어질 때도 걔는 막 4% 이럴 때는 지금 보면 4%가 되게 싸지만 전체적인 금리가 3% 쓰고 있는데 걔를 4.5 이렇게 쓰고 있으면 되게 속상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4.5는 되게 싸 보이죠. 네. 이게 항상 상대적인 네, 부분이니까 그렇죠. 멀리까지 내다보는 두 분의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 안 나면 뭐 법무비 차례 조금 더 내고 그거 네. 하는 게 네. 나은 부분이라고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대출도 잘 받은 거고 그러면 명도에 관해서 좀 네. 여쭤볼게요. 여기는 계셨던 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세입자분이 계셨다고 했는데 LH공사에서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들어와서 세입자가 네. 일반 세입자가 아니고 세입자 임차 내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이렇게 써 있었나 봐요. 네, 네. 맞아요.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LH 직원 숙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 세입자가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살고 계시는 네. 그래서 저리로 네. LH공사에서 네. 전세자금 네. 대출해 주는 거고 세입자의 자기부담금도 적은 예, 걸로 저도 한 예. 5%에서 10%가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맞아요. 있어요. 9천이었는데 네. 400이더라고요. 일반 세입자가 아니었고 LH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세입자가 네. 거주하고 계셨던 거고 그러면 9천만 원 전세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네. 손해보는 게 금액이 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아, 그랬구나. 네. 제가 낙찰 넣은 게 그 네.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그분은 손해 없이 다 받아가는 임차인 분이셨죠. 그럼 배당도 다 받는 세입자니까 그렇게 저항은 덜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네. 명도할 때 두 네. 분이 호흡이 되게 좋았다는 부분을 서두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입찰도 번갈아 가면서 예. 하고 계시는 거고 네. 명도할 때 정한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만약에 낙찰 받았을 때 포지션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그냥 서로 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의뢰인이 돼서 대리인을 쓰는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성적이지 않고 일처럼 느끼게 돼서 좀 두려움이 적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낙찰도 이번에 한 번씩 처음 받으신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이거는 선배님의 물건인 건데 네, 그쵸. 명도 나간 거는 후배님이 이렇게 네. 네,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서 명도에 대해서는 후배님한테 여쭤보는 게 조금 더 가깝게 들을 수 네.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낙찰 받고 가셨는데 바로 집을 보여주셨어요. 그걸 만났어요 처음에? 예, 문을 이제 두드리고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럼 가족이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아기 하나 있고 남자애 초등학생 하나 있고 그럼 부부가 좀 젊은 있었어요. 분이었구나. 아내분은 젊으셨는데 남편분은 그냥 얼굴만 봤을 때는 한 50대 같다고 그렇구나. 와이프는 30대 초반 이렇게 같으셨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시더라고요. 평범한 가정은 나는 예, 좀 중요하지 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도 그러면 처음 낙찰 받고 나서 네. 본 거네? 처음 봤을 땐 짐이 차 있으니까 저것도 인조대리석으로 돼 있고 싱크대도 그냥 언뜻 봤을 네, 때 소리가 많이 필요 없다라고 느꼈어요. 짐이 차 있을 때랑 빠졌을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가구랑 뭐 소파랑 네. TV랑 이런 거 있었을 때 이게 네. 가려져 있어서 네. 잘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집이 되게 넓은 편은 아닌데 짐이 엄청나게 많으셔서 벽 같은 게 지금 보시면 그러네. 다 가려져 있잖아요. 못이 거의 수십 개가 박혀 있고. 맞네. 못도 네. 진짜 좀 많다는 못을 생각한 많이 것 같아요. 뭘 많이 싱크대에도 걸어놓으셨어요. 막 못이 네. 엄청나게 네, 맞아요. 있던데? 샤시도 하이샤시고 맞아요. 저것도 인조대리석이고 화장실도 맞아요. 보니까 깔끔하고 하니까 그래. 제가 이제 보고 돌아가서 여기는 수리 많이 할 거 없을 것 오. 같아요 라고 이제 네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처음 네. 집에 대한 인상도 괜찮았고 봤을 때 나름 호의적이었다는 생각도 네, 좀 들었어. 맞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주할 생각은 없고 이사를 가는 방향으로 정하긴 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LH 전세기 때문에 그 조건 아니면 이제 소득이 완전 저소득층이라 월세를 내기에는 본인들이 이제 감당하기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시간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일을 올해 하셔서. 초에 낙찰 네. 받고 가셨는데 4개월 막 5개월을 달라고 네. 하는 네,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작가님도 말씀하신 게 3개월 정도라고 해서 한 3월까지 해달라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한 게 이사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받아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은 여기 400만 원 그것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채무자님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보증금으로 400이 없으셔서 그 돈을 안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반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안 하셨는데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뭐냐면 안 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를 안 드리면 빨리 안 나가실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사비 잡아놓고 이사비를 드리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딴데. 우리가 배당이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사비 잡지 않고 계산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황을 딱 따져봤을 때 계속 이 상태로 이 사람 버틸 사람이다라는 좀 느낌이 와서 차라리 조금 더 드리고 이 시간을 좀 단축하자 전략으로 가셨나 봐요. 그러면 이사비도 60만 원 드렸어요. 이제 5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빨리 빼주는 것도 있고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애가 있고 상황이 좋으신 분은 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라도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10만 원 좀 더 해서 최대한 빨리 나가시게끔 하고 빨리 수리를 하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사자로 나올 때 약간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명도할 때 품앗이를 하신 게 그게 이제 처음에 후배님이 제안을 해준 게 저희가 이제 처음이잖아요. 사실 명도가 부담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네. 제가 막상 사시는 분하고 통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말도 제대로 못 나올 것 같고 또 감정적으로 흔들릴 것 같고 한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직원이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제가 흔들릴 건 없잖아요. 저는 책임이 없으니까 저 직원이고 그러면 낙찰자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포지션으로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반대로 후배님 걸 할 때는 제가 이제 직원이 돼서 전화를 하니 떨리는 게 처음이니까 걱정되지만 떨리는 게 적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처음인데 일단 직원으로 가면 모르는 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뭐 절차에 대해서 나도 잘 처음에서 잘 모르는데 그거는 사장님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전달하겠다. 아니면 예민한 거 물어보잖아요. 금액 얼마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건 내가 결정을 못한다. 얼마 생각하시는지 있으면 내가 사장님한테 한번 상의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망가기겠어요. 네,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수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인 1조로 공략을 아주 잘 하셨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세입자분은 원래 한 4-5달 달라 했지만 이사비를 차라리 조금 더 드리고 명도를 단축시킨 오히려 시기가 잘 맞아서 현명하게 방향을 설정하셨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여름이면 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 적을 거. 그럼요. 수리가 또 큰 게 없으니까 등 바꾸는 거에 선생님 한 2-3시간이면 다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페인트 칠하는 건 하루면 충분히 다 할 양이니까 그러고 나서 사진 찍어서 바로 내놓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명도도 완료 잘 하신 거고 이제 선생님 두 분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CG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왜 경매를 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아시겠지만 우리는 주류의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왜 하필 이런 양평에 좀 외진 곳은 맞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네. 청량리가 30분 걸리긴 하지만 왜 이런 또 외진 곳까지 투자하게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경매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코로나가 되고 20년, 21년은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22년부터 너무 안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많이 안 돼서 2017년 개업하고 나쁘진 않았어요.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낫고 회사 계셨을 때 월급쟁이를 하셨던 것보다 확실히 사업하고 나서는 많이 나았죠. 훨씬 시간적으로 그렇고 원하는 시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도 돌볼 수 있고 CG가 밤새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훨씬 적어졌고 우리가 스케줄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 눈치 안 보고 맞네. 저도 옛날에 했던 그 기업을 좀 더듬어 보면 그 CG팀 분들은 좀 쩔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수정도 많잖아요. 네. 요 기간 때 빨리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게 있으니까 일정 시간 매일 8시간 들여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반짝해가지고 좀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런 게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또 사업을 하시니까 일에 대한 선별도 맞아요. 하시고 일 스케줄 같은 것도 타이트하게 해서 빨리 끝내놓고 좀 뒤에 여유 시간도 잡을 수 있고 굉장히 만족하게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 잘 될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잘 되니까 엄청나게 잘 된 건 아닌데 저희는 되게 크진 않거든요. 발행이 저희 가족하고 시간하고 월급 이상의 그 정도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서 지냈는데 2020년 점점 지나면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지금까지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았어서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공부를 못 하다가 한 2-3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란 단어도 알게 되고 그런 개념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거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찾아보니까
보다가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한번 해보고 그게 참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아저씨들이 아 그러면 네. 그 전에는 선생님 회사 두 분 네. 계시고 네. 가끔 뭐 바쁠 때 네. 사람 쓰고 그러시는 네. 거죠? 그렇죠. 두 분이 주로 계실 거니까 네. 그 안에서 스마트 스토어도 좀. 네, 박스 포장도 해보고 했는데 아 하셨구나. 네, 영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작업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또 있을 때도 있고 하니까 하다가 작가님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고 좀 아, 그럼요.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게 막 재밌지는 않아요. 아 인정해요. 네, 네. 오히려 이상해요. 네. 내가 어떻게 조회수가 이만 보통보다는 작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보시는 게 네. 있는 게 저도 놀라워요. 아 그러다가 근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 나오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좀 빠져서 아. 보다가 이거 네.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미리 예약하신 분들이 쭉 있으셔서 아. 저희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된 아 거죠.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 두 분 얘기가 요새 좀 공감되는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수업을 한 지가 이제 5년 6년 이렇게 돼요. 아 비슷하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저도 2017년 하반기 12월 이때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줄이 최근에는 좀 줄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줄니까 괜히 불편한 거예요. 네. 지금도 사실 엄청 감사한 상황이죠. 네. 근데 줄이 이만큼 있다가 네.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좀 불편한 게 네. 있어요. 맞아요. 어디 좀 출연해야 되나? 막 이 고민도 네. 사실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두 분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게 많이 네. 힘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고민하고 그 부분은 또 약간 예민하니까 네. 혼자 이렇게 글을 쓰는 거죠. 어디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분석을 혼자 해보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후배님이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하세요. 어, 사실 그거 보면은- 그게 느껴져요. 네, 저는 그렇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속 의문을 던져주니까 그럼 저는 거기서 따라가는 것도 많고 수정 보완도 계속 해주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후배님이 이 부분을 잘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좀 보완하면 되겠다라는 걸 일적인 부분에서 방향을 잡아줬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사업 운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잖아요. 사업도 계획도 분명히 세우고 매출도 목표나 이런 것도 세우실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후배님이 조금 더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주셨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두 분이 호흡이 좋으시니까 회사 일부터 사업까지 이렇게 오래 이어오시는 거 아닌가 또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이 투자까지 수리도 하시를 하고 하시는 게 흔치 않죠. 그렇죠. 진짜로. 정말 잘 맞다고 느낀 게 제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네. 많아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사실은 어. 사무실도 있으면 오래 있지 못하고 옮겨야 되고 막 멈춰 있으면 불안하고 막 그런 게 그런 좀 있죠. 많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만약에 선배님이 저랑 비슷했다면 같이 네. 못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 오히려 같이 엇나가 둘 다 불안해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갈라졌을 거예요. 근데 네.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게 표현해서 수용 그건 게으른 거죠. 근데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어떤 네. 방향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던가 뭐 꾸준히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또 제가 틀은 잘 못 만드는데 네. 틀 안에 들어가서 묵묵하게 하는 거는 또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서로 다른 부분이 어쩌면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이 싸우기도 해요. 그게 네, 안 싸울 수가 없죠. 아, 그럼요. 부부끼리도 싸우는데 뭐 부부보다 더 많이 붙어 계시니까. 네, 둘만 보니까 저 사람의 나쁜 점이 잘 보이는 거예요. 서로의 모습만 보고 있잖아요. 결국엔 서로 아는 것 같아요. 나쁜 점이 상대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를 서로 잘 알아서 결국엔 저한테 화내고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항상 괜히 막 싸우고 나중에 보면 네. 얘기를 막 한참 해주면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다. 저도 오늘 와이프한테 내 부인보다 많이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평일에는 와이프랑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오늘 나올 때 와이프한테 괜히 화를 좀 낸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먹는 거에 예민한데 아침을 잘 차려주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어요. 근데 잠깐 나갔다가 뭐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다시 갔더니 혼자 계란을 혼자 먹고 있는 거야. 있는지도 난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차려달라는 게 아니고 아 있는 건 알려주라. 그때는 좀 화를 내긴 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유, 뭐 별것도 아닌데. 근데 충분히 그 마음도 또 이해 알 것 네. 같아요. 저는. 저희가 자주 그래요. 계란 하나 갖고 서운해했다는 게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아닐까. 근데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당연히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항상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거를 서로 간에 이해를 해주시니까 두 분이서 같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회사 사업에서도 그런 건데 이 투자까지 성향이 맞기는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또 각자의 돈을 걸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사업에 분명히 보탬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일감이 약간 줄는 느낌이 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금흐름 쪽으로
네, 맞아요. 방향을 명확히 생각은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반지하는 아니지만 외진 곳의 빌라 요거에 대한 거부감은 좀 없었어요? 처음에 없진 않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 길 먼저 가신 선배님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시작하셨던 게 이제 서울의 반지하라면 맞아요. 서울은 아니지만 외곽을 벗어났지만 이거가 서울의 반지하 느낌이 아닐까. 그렇죠. 네, 라는 맞아요. 지금 가치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현금 수요가 계속 있다라는 사실 혼자 있으면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고 느끼면서 여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 있고 여기서 현금이 계속 나온다면 그럼 내가 이거 충분히 가지고 있을 가치는 있겠다 이런 확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기고 해볼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그렇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양평이라고 했을 때 친구 아버님이 여기 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이제 은퇴를 하고 난 고향 내려가 살 거야 했던 어릴 때 그래서 양평이 엄청 시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또 임장 와서 보니까 역도 되게 가깝고 이건 사실 거의 네. 초역세권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양평역이 보입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 수요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봤을 때 연식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오래되지 않았으니 내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좀 적게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외져 보이지만 선생님 댁에서는 그렇게 또 먼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집도 외질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후배님한테도 하나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선생님도 이 빌라를 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으셨다는 거를 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실거주로 했던 거. 네네네. 결혼할 때쯤에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결혼하고 결혼 처음 하고는 5층짜리 아파트 아시나요? 오래된 네. 상계주공 5단지 아파트.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네네. 계단만 있는 거기 네네네. 4층에 있었는데 그거 뭐 저도 어렸을 때 중호아파트 딱 5천원짜리 네, 살아가지고 원룸이잖아요. 거기 네. 보면은 처음에 거기서 신혼을 하고 그 다음에 주공 14단지로 네네. 이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라로 간 결혼하고 나서 주공아파트 계시다가 네네. 신축 빌라로 네, 맞아요. 신축 빌라 거의 그건 분양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분양 받았어요.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게 정말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인테리어 예쁘고 왜냐면 계속 주공 아파트에만 살았고 오래된 집 네. 계셨으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네. 남편이라고 결혼했는데 이런 썩은 데서 그런 그럼 미안한 게 미안하고 당연히 원망도 있을 많이 거고. 받았고 근데 네. 원망을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그래 신축 빌라로 가면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게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그 강북 쪽으로 해서 신축 빌라를 네, 방학동. 네, 방학동 또 네. 제가 사랑하는 동네죠. 네, 그쪽에 도봉구 방학동에 네. 또 네. 신축 빌라를 분양을 딱 받았는데 신축 빌라면 사실 요거 수준보다 조금 더 좋은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2015년식이었는데 그게 이거랑 거의 같은 때 나온 거예요. 근데 보안 네. 문도 잘 돼 있고 뭐 엘리베이터 네, 맞아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도 13평 좀 넘었는데 네. 이거랑 평수가 좀 비슷했는데 방이 3개였어요. 네, 잘 뽑더라고요. 이게 거의 방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 방이라고 네, 네. 그런. 그러면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또 오래된 집 계시다가 새 빌라로 가면 만족도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때 그 비용을 네. 거기다가 안 넣었으면 그렇죠. 저희가 훨씬 달라졌을 텐데 너무 겉보기만 보고 갔던 게 음. 부지에서 갔던 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나름 거기서 행복했지만 더 좋은 선택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축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거는 가격이 그렇게 뭐 싸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네, 좀 싸진 들어서. 않았고 같은 가격이면 더 가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주공 아파트를 차라리 샀어도 훨씬 나아져요. 아파트의 가치랑 부동산의 가치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은 그쪽 빌라를 샀으면 또 나았을 거고 더 좋은 위치에 훨씬 나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후회가 됐었고 빌라를 요즘에 하면서부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 그러네요. 부분이. 그리고 제가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에서 인상에 남았던 게 신축 빌라를 결국에 매도를 하셨다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매도하면서 무시 아닌 무시. 아우, 너 이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네, 우리는. 엄청 그래서 나는 부동산을 잘 안 가거든요.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서. 그 눈빛보다 좀 다른 게 약간 무시하는 게 있어서. 네. 저는 반지하인데 선생님은 그래도 신축 빌라를 내놨으면 조금 네. 다를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사업하고 1년 차쯤에 괜찮잖아. 네. 차도 하나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바꾸고 막 그러면서 우린 자산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자산 개념도 없을 때는 자산? 뭐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빌라 얘기가. 네. 신축 사모님이?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울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막 갔어요. 좀 마음이 안 좋았겠다. 네,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싸우고 그때 1차로 팔려고 2018년도쯤인가 이제 간 거예요. 분양 받은 가격 여쭤봐도 돼요? 1억 8,500? 1억 8천. 와 근데 네. 지금 들어보면 또 싸다. 그때 당시로는 싸다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도 봐도 가격이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지역이 앞에 하천이 있어서 막힘이 없는데 돼지 모양이 길쭉해서 개발돼서 올라올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죠. 제가 네네. 우리 살기 편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서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1억 8,500에 분양받았는데 네. 거기서 한 얼마나 거주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아 꽤 계셨구나. 네. 근데 그거를 결국에 매도를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제 아, 내놓으면서. 맞아.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상승기 이제 있잖아요. 빌라를 하니까 어떤 네. 분이 이렇게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이름을 기억해요. 제가. 아니 그거 얼마에 내가 산 거만큼은 받자. 아 그렇죠. 1억 8,500에 내놓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때. 네. 그랬더니 아, 그럼 팔리겠어? 그러니까 누가 한 1억 6천 이하로 사면 누가 떠가면 뭐 아.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네, 그럼 엄청 상처죠 네. 사실. 또 어디 가니까 네. 제가 복비는 2배로 드리겠다고 하니까 네. 2배든 3배든 팔려야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맞아. 둘이 같이 다녔거든요 그때도. 선생님.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서 맞네. 아 이거. 둘 다 허리 디스크가 네, 이제 네, 틀어진 네. 거예요. 병원 갔대요. 그래가지고 네. 쩔뚝거리면서 이제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부동산 열 몇 개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날 하루에. 네. 형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너무 못하겠다고 내가 자기 집이라고 해놓고서 한 2군데 3군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많이 상처를 받았죠. 아, 내가 다시는 내가 빌라는 안 하니 막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좀 경우가 많으니까 저는 포지션이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하는데 신축 빌라도 무시하는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빌라 반지하 뭐 이런 거를 매도한다는 건 저는 꿈에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다녔던 것 같고 임대 내놓을 때조차도 그런 무시 아닌 무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상처가 저도 되게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임대 시장은 뭐 요새는 그 매매하는 것도 직거래만 활성화가 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임대 쪽은 직거래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동산을 통해서만 해야 됐다고 하면 저도 진짜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직거래로 부동산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는 다 잘 나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전문가라는 집단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전문가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선생님도 그때 상처를 좀 받으시면서 허리도 안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배우신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상처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 빌라는 잘 팔렸어요. 거의 상가격에 똑같이 팔았어요. 그래도 선방했네요. 네. 근데 그 후로 빌라가 나중에 1년 뒤에 궁금해서 보니까 2억 7천에 팔렸더라고요. 되게 비싸게 사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산 아파트는 2배까지 가더라고요.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 네. 사이 과정이 1억 8,500에 분양받았던 금액의 매도를 할 수 네. 있었던 거고 신축 빌라에서 한이 맺혔던 부분이 있었던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다음 주거지는 한강변으로 한 거잖아요. 네. 남양주 네. 부근으로 해서 그때도 올라갈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네. 지역만 조금 조금 약간 가격이, 소외받았다는. 예. 그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그때 한참 이제 규제를 했잖아요. 저희는 몰랐어요. 부동산의 부자도 몰라서 제가 먼저 살려고 갔거든요. 제가 먼저 팔렸으니까. 네. 제가 갈 때 우연치 않게 제한구역이 잠깐 풀린 거예요. 거기가. 사러 갔는데 부동산에 등산복 입은 아줌마들이 한 부대씩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어저께 샀어요. 그날 가서 샀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아줌마 한 분이 막 박수 치면서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샀는데 축하를 해줄까 했는데 그게 그런지 몰랐어요. 그 다음부터 배액 배상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계약을 했는데 배액을 주고 집주인이 네. 안 판다.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주인이 송파로 더 좋은 데로 가셔서 이제 기분 좋게 가셨는데 다른 분들은 화도 내시고 제가 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4천이 오르고 2천, 2, 3천이 막 오르더라고요. 집값이. 네.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도 같은 동네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같이. 그러면 선생님은 좀 늦게 사신 거예요? 저는 밑에는 원룸으로 돼 있고 위에 주인집이었던 거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았어서 부동산 아무 때도 몰랐었으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그 전부터 보러 댕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냥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먼저 갔는데 집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막 팔리는 걸 보니까 무섭지. 네, 먼저 초조해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때 네. 이제 후배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일 손 잡혀요? 아니 손이 안 잡혔더니 그럼 일은 나중에 밀어놓고 일단 이거부터 해결합시다 해서 그냥 바로 집을 보러 갔죠. 볼 수 있는 물건도 저희가 처음 갔을 때랑은 전혀 다르고 제가 목표했던 집
집은 아예 매물도 싹 더 들어가고 없더라고요. 일단 2개를 보고 그 전에 봤던 집들이 있으니까 네. 2개를 컨택하고 바로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택시 타고 넘어와라. 그때 깐난 애기를 데리고 와서 집사람은 2군데만 보고 그냥 집을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저도. 선생님 먼저 한 거예요? 후배님? 먼저 하고 하루 이틀 차이로 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잘 된 거네. 그리고 또 되게 많이 오른 거잖아. 오르기 직전에 했어요. 그 가격이 이제 한 7년, 8년 동안 계속 정체돼 있던 그 가격에 저희가 산 거예요. 조금 오른 가격에 그냥 2020년 2월 20, 제가 24일 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역사적인 날이니까. 방학동을 벗어나고. 거기가 아시겠지만 시골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느낌. 네. 그래도 집사람이 많이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만족해요. 그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집값이 떨어졌지만 선생님 샀을 때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훨씬 네. 훨씬 낫죠. 만족감이 그것도 계열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클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뭐 반지하는 사람이 뭐 빌라 무시할 건 아니지만 그 가격을 봤을 때는 기존의 신축 빌라에 계셨을 거랑 비교한다면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 경험을 하면서 저희가 부동산에도 관심을 그때부터 아, 갖게 된 부동산에 것 관심. 같아요. 솔직히 저는 흔히들 요새 많이 그 예전에 하락론자의 그거 네네.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아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집 사는 걸 막 말리고 그랬어요. 지금 굉장히 미안하죠. 그럼 되게 놀라운 거네. 저로서는 엄청난 변화. 이렇게 입찰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약간 폭락론자 하셨구나. 네, 저는 네. 처음에 결혼하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때까지도 집값은 떨어지는데 무슨 소리냐. 일본 얘기 이제 하는 네. 거예요. 일본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일본의 네. 전철을 밟고 그렇죠. 사촌 형들을 집 네. 사신다는 형들을 못 사게 잡고 동생 집 못 사게 잡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안 하고 몰래 사시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와, 동생도 원망은 안 했지만 제가 계속 미안해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네네. 집이 내려갔을 때 또 이번에 구입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와, 그렇구나. 되게 놀랐네요. 의외다. 그럼 선생님은 진짜 많이 나 자신을 깨버렸다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그런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가 큰 도움을 준 게 이제 우리 후배님이죠. 옆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저 혼자였으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인생에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라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처음에 일 배울 때 제가 조금의 도움을 줬다면 또 반대로 또 이제 이런 경제나 이런 거에 제가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조금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없었으면 네.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저희 이런 생각 바뀌고 하는 것들에. 저는 항상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전생이 있다고 생각이 있어요. 네. 삶의 그런 패턴들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부부가 한 번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갑자기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거주지를 비슷한 동네로 하셨으니까 회사도 근처로 바로, 사무실로 잡은 거고 일하고 가정하고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게 아기 좀 어렸을 때는 네. 사무실에서 같이 네. 공동 육아도 하시고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애기들은 그렇게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같이 케어가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사모님 두 분들 만족스러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같이 봐주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에 있으니까 네. 뭐 애기도 좀 맡겨서 서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회식이라는 게 같이 그냥 가족들끼리 같이 또 밥도 먹고 맞네요. 같이 술 한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상적이네요, 두 분이. 인연이 굉장히 두 분이 깊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투자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사업하시는 부분에서 길게 봤을 때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거를 항상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 투자까지 같이. 입찰을 또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네. 그런 게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입찰만 너무 하는 게 사업의 일이 좀 줄었다는 또 얘기가 실제로 그렇죠. 되는 것도 있는 네. 거니까.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느낌이 어쩌면 선생님이 또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지금이 최악인 것 같아요. 10년. 그렇구나. 저도 건설회사에 2011년에 저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건설 경기는 안 좋다. 네. 그렇지 항상 안 좋다고 항상 생각하는데 얘기했었는데 뭐 여전히 건설 경기는 지금도 안 좋다. 투자할 때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나름의 이 사업도 이 영상하고 교육하고 그것도 제 사업이니까 투자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게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전보다 좀 삶이 나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작은 물건을 꾸준히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해 왔더니 개발이 된다거나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런 부분 덕분에 또 다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 배운 거를 저 교육이나 이 영상에도 녹여서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게 오히려 요새는 나의 적이라는 생각이 가끔 있어요.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내가 하지 않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과연 좋은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편집하거나 사업 안에서도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들 때도 그래 그냥 바보같이 계속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저 스스로를 좀 위로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는 결과가 나왔던 거는 반지하를 꾸준히 오래 했기 때문이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걸 같이 향상을 시켜서 한 거라기보다 바보같이 오래 꾸준히 한 거가 돌아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을 항상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뭐 이렇게 올리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더 재밌게 할까? 아니면 품질을 더 높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쓰기보다 선생님들 차라리 한번 더 만나서 더 같이 얘기하고 내가 잘하는 거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거니까 이틀에 한 번 올릴 거 매일 올리자라는 식으로 다시 제 포지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건 돈이랑 연관도 분명히 있으니까 주업에 안정을 취하려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중에 월세 쪽으로 생각했다는 거는 제가 뭐 감히 판단을 할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잘 잡으시지 않았을까. 네. 선생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삶에 대한 얘기 그리고 투자관 폭락론자였다는 것까지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어렵네요. 이게 마음 먹다니. 이게 되게 신경 쓰이죠. 은근히 신경 쓰이죠.